응가하고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청소하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지요. 막연히 더럽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기에 있는 박테리아보다 칫솔의 박테리아가 200배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식사전 건강한 정보TV입니다. 오늘 저녁도 무탈에 좋은 것 많이 드시고 좋은 일로 가득하셨나요? 예, 그럼 행복한 일상에서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어느 순간 내 건강을 위협하는 물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바로 버리셔야겠죠. 오늘은 집에 방치할수록 서서히 우리 몸을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물건이 없는지 당장 찾아보세요. 그리고 편히 쓰레기통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첫 번째, 오래된 운동화. 아직 구멍도 나지 않아 오래되었지만 신발장에 보관 중인 운동화를 확인해주세요. 발바닥과 뒤꿈치가 닳았다면 수명이 다한 운동화입니다. 이런 운동화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충격은 모두 근육으로 전달되는데요. 이로 인해 무릎 통증에 직결되며 척추 문제,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발생하는데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비 오는 날 걸을 때 정말 위험하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면서 작게는 타박상, 크게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수술이라는 큰 시련에 들게 합니다. 수술은 골절의 회복보다 더 무서운 수술의 후유증을 낳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술과 약에 관한 이야기는 40년 동안 수술 전문 일을 하면서도 수술을 하지 말라 하는 곤도 마코토님의 동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링크 남겨놓을게요. 두 번째, 오래된 영양제 및 알약.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너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약으로 치유를 하지요. 그럼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다 먹으면 좋은데 먹다가 상태가 호전되니 남은 약들은 조금씩 쌓여만 갑니다. 아마 서랍 어딘가에 모아져 있는 약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약과 영양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품질이 저하되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캡슐화된 약은 젤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단백질이 부패되고, 알약은 전분이라는 약효 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는 오래되면 약의 노화 현상이 일어나 약 전체가 상하는 원인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하지 않은 진통제나 영양제도 조제 시점에서 1년이 넘은 경우에는 폐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폐기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시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겠지 하고 냉장고 만능 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개봉한 지 4주가 넘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폐기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도 있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주사 바늘처럼 약도 위험할 수 있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버릴 때 일반 쓰레기통이 아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가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2차 오염은 막아야겠죠? 세 번째, 가정용 프라이팬. 주부님들 뜨끔하시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후라이팬의 생명은 코팅입니다. 코팅이 벗겨져도 한두 번 더 쓸 수 있다 하여 눌어붙을 때까지 쓰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 기회에 싹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라이팬의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즉시 다른 프라이팬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이는 튀김용 과불화 화합물로 코팅된 팬 바닥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면 지나치게 손상된 과불화 화합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암, 간독성 갑상선 질환, 선천적 기형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케이크 의과대학 연구팀과 하와이 대학의 연구원들도 과불화 화합물의 체내 수치가 높은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간암 발병 위험이 4.5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상선 미국학회에서는 많은 어린이의 경우 과불화 화합물 노출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아이가 있는 집에서 더더욱 버리셔야겠죠.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모두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시적인 질병인데요. 코팅을 제거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면 알루미늄, 니켈, 크롬 등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답니다. 최근에는 화학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역시 프라이팬 교체 시기는 있습니다. 좋은 후라이팬이라고 해서 망설이다가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네 번째는 주부님들보다 집에서 밥 안 해먹는 싱글족들에게 꼭 버려야 할 물품입니다. 바로 기름인데요. 기름에도 유통기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은 몸의 기능들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기름에서 공기 온도, 빛 시간 등의 영향으로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될 위험이 높은데요.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하이드, 유리지방산 등과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기고 이는 염증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참기름 들기름은 9개월, 나머지 기름의 대부분은 12개월입니다. 꼭꼭 유통기한 확인해 보세요. 5번째는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수세미. 설거지 후에는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이 수세미에 남아 세균 증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수세미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 외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녹농균도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수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농도의 박테리아 즉 대장균이 발견되었으며 사용한 수세미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그릇에 세균이 남아 식중독이나 배탈의 위험이 10배 이상 커진다고 하니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수세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전자레인지에 30초씩 돌려서 자주 살균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독을 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한 번은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칫솔. 응가하고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청소하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지요. 왜냐 막연히 더럽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기에 있는 박테리아보다 칫솔의 박테리아가 200배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양치질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면 새 칫솔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 교체 주기가 3개월인데 오래된 칫솔은 시트 제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새 칫솔로 교체하세요. 감기에 걸렸거나 구강 감염이 발생한 후에는 기간이 다 되지 않아도 칫솔을 바꾸는 거 아시죠? 오래된 칫솔 한 번 교체하는 비용이 잇몸 아파다고 병원 가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7번째, 플라스틱 용기. 저녁만 되면 출출하니 야식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용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에 깨끗이 씻어서 고이 모셔둡니다. 다음에 사용하기 좋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죠? 플라스틱 용기는 환경호르몬으로 대표되는 폴리카보네이트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버리셔야 합니다.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와 기존 체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데 발생한 환경호르몬은 생식 능력을 저하시켜 선천적 결함,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꼭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8번째, 구형 선글라스. 어머니님, 아버님 나이에서는 라이방으로 통용되던 선글라스는 한 번 사면 계속 끼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년에 몇 번 쓰지 않거나 운전할 때만 잠시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글라스의 수명이 2년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요. 1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선글라스의 투명도가 약해지고 햇빛 차단 효과가 확연히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운전 중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긁힘 있는 선글라스 끼고 운전할 때입니다. 선글라스의 긁힌 부분은 순간 조심해야 하는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선글라스 교체 시기 자가 테스트 방법. 1년 정도 지났다면 지금 당장 서랍에서 꺼내어 확인해보세요. 1. 선글라스를 강한 빛이 있는 태양이나 전등으로 향하게 한다. 2. 선글라스를 전반적으로 유심히 살펴본다. 3. 상처나 긁힘을 확인해본다. 4. 가장 중요한 투과도를 확인해본다. 5. 투과도는 렌즈가 흐릿해졌거나 노래진 부분이 있다면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1. 뒤축이 다른 운동화 폐기. 2. 오래된 영양제와 약들 폐기. 3. 벗겨진 프라이팬 폐기. 4. 유통기한 지난 기름 폐기. 5. 한 달 이상 된 수세미 폐기. 6. 3개월 지난 칫솔 폐기. 7. 재활용하려고 보관 중인 플라스틱 용기 폐기. 8. 오래된 선글라스 과감히 폐기입니다. 너무 오래 묵혀서 좋은 소모품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워 마시고 건강에 도움되는 물품으로 채워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싱싱한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